미국 일부 지역에서 아직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20여 년 만에 폭염 관련 열사병 사망자 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자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의 의료보험 적용 제외 제품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주로 나무늘보가 숙주로 발생하는 오르프슈 열병이 미국에서 21건 보고됐습니다.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특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살인적인 물가가 이어지면서 뉴요커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요커들의 카드 빚이 급증하고 있고 월 최소 상환액도 못 갚는 가구 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알몸으로 활보하는 남성이 등장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되기도 했지만 곧 풀려나 다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아직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20여 년 만에 폭염 관련 열사병 사망자 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지난 16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1,500명 이상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연간 1,069명이던 열사병 사망자는 지난해엔 2,325명에 달했습니다. 24년 만에 117% 증가한 셈입니다. 연간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가장 적었던 해는 2004년 311명이었고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해였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연간 열사병 사망자 수가 들쭉날쭉했지만 2016년 이후에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로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최근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위험 지역에서는 수분 공급 및 냉방시설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열 압박은 날씨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로 극심한 더위에 노출되는 사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은 주로 화석연료 연소입니다. 연방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온난화가 세계 평균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광범위한 악영향을 받고 있고 미국 전역이 점점 더 해로운 영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 달 동안 1억 3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열파경보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이번 주 중서부 지역에는 올여름 가장 더운 날씨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며 극심한 더위로 인해 5,500만 명의 미국인이 경보의 대상이 됐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지난 6월 미국 주요 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배가량 넘어섰는데요. 뉴욕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다우존스 인덱스는 어제 지난 6월 미국의 코오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3%도 웃돌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0%로 둔화한 것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3.5%포인트나 높은 셈입니다. 고금리로 기존 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집값 상승세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률은 5월과 비교해 다소 낮아졌습니다. 브라이언 루크 S&P 다우존스 인덱스 수석은 주택 가격 상승세와 인플레이션 모두 둔화하긴 했지만 양자의 격차가 역사적인 평균보다 더 벌어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시별로는 뉴욕 집값이 9.0%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샌디에이고 8.7%, 라스베이거스 8.5%가 뒤를 따랐습니다. 오리건주의 포틀랜드는 집값 상승률이 전년 대비 0.8%로 주요 20개 도시 중 가장 낮았습니다.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자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의 의료보험 적용 제외 제품의 가격을 종전 대비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약품 가격이 유럽 일부 국가에 비해 최고 6배나 높게 책정돼 비난이 이어졌고 정치권의 가격이나 압력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비만 치료제 열풍 속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 잽바운드 가격을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한 달치 투약 가격을 저용량은 $399, 고용량은 $549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나 가격 변경 전 잽바운드의 보험 적용 전 가격은 월간 약 $1,000 수준으로 인하된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제약사 측은 가격이 낮아진 잽바운드는 메디케어나 비만 치료를 보장 범위에 두지 않은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격을 낮추기로 결정한 비만 치료제 새 제품은 기존 간편한 자동 주사가 아닌 유리병 형태로 판매돼 복용자가 직접 주사기를 구매해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을 낮추는 대신 복용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 옵션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재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투약하는 미국인은 3천만 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 방식입니다. 적은 식사로도 오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로 나무늘보가 숙주로 중남미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르푸슈 열병이 미국에서 21건 보고됐습니다. 오르푸슈 바이러스는 나무늘보나 원숭이 등 영장류를 숙주로 해서 살다가 목이나 작은 파리를 통해 다른 숙주로 옮겨갑니다. 증상에는 두통, 발열, 근육통 및 관절통이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주간 발병률 및 사망률 보고서에서 쿠바에서 돌아온 미국인 여행객 중 오르푸슈 바이러스 질병 사례가 지난 16일까지 총 21건 보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입원한 환자는 3명이며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에 1명, 6월에 6명, 7월에 14명이 각기 증상을 보고했습니다. CDC는 올해 초 오르푸슈에 대한 건강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쿠바는 최근 심각한 경제 위기로 오르푸슈의 확산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방충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연료도 부족해 정부의 살충 노력도 여의찮은 상황입니다. 쿠바 보건당국은 5월에 처음으로 바이러스 사례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농촌 지역에서 관광 지역으로 유명한 수도인 하바나를 포함한 도시 중심지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올해 쿠바에서 오르푸슈로 확진돼 등록된 사례는 400건이 넘었습니다.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페루의 보건당국은 작년 말 이후로 최소 8,000건의 국내 감염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병은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들어 이 병으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살인적인 물가가 이어지면서 뉴요커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의 뉴요커들이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크레딧카드에 의존하면서 카드 빚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월 최소 상한액도 갚지 못하는 가구 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뉴욕시 1인당 크레딧카드 부채는 평균 $4,62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1%,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8.7%가량 증가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2분기 기준 전국 평균 1인당 크레딧카드 부채 규모는 $3,978 수준이라며 뉴욕시의 크레딧카드 부채 규모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거주자들의 경우 임금 증가 속도보다 크레딧카드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 증가 속도는 소득 증가율의 3배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2분기 현재 크레딧카드를 가진 뉴요커의 12.2%는 적어도 1개 이상의 크레딧카드 부채가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2분기 10.6% 대비 급증한 셈입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중에서는 브롱스 거주자들의 크레딧카드 부채 규모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브롱스 거주자 중 최근 30일 이상 크레딧카드 대금을 내지 않은 이들의 비율은 3.9%로 2021년 4분기 0.9%의 4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브롱스 다음으로는 퀸즈 지역의 신규 연체율이 2.73%로 높았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더 많은 뉴요커가 푸드스탬프와 같은 사회 안전망에 의존하고 소비 지출이 감소해 뉴욕시 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택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알몸으로 활보하는 남성이 등장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기도 했지만 곧 풀려나 다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TLA5 등에 따르면 최근 LA 미드윌시어 주택가에 홈리스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알몸으로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남성을 목격한 주민들은 몇 달째 민망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알몸인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며 소리를 지르고 본인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행위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가 방범 카메라에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주택가를 돌아다니는 남성 모습이 찍혔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KTLA5 인터뷰에서 그 남성은 밤이 돼도 알몸인 상태로 아무 집 마당이나 계단에서 잠을 잔다며 때때로 보기 민망한 짓까지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알몸으로 활보하는 남성이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이 남성은 몇 주 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아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5일 LA 경찰국은 이 남성은 51세 듀샤운 바네트로 옷가지 및 캠퍼 부품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전복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소장에는 일부 혐의가 삭제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4가지 혐의와 관련 수정안 기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새 기소장은 기존 45쪽에서 36쪽으로 분량이 줄었습니다. 공모자 수도 6명에서 5명이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가 지워진 점입니다. 공모자 4호로 언급된 제프리 클락 당시 법무부 시민국장의 이름도 빠졌습니다. 기존 기소장에는 트럼프가 선거 부정 수사를 위해 법무부 내 트럼프 라인인 클락 국장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달 대법원은 대통령의 행위는 공식 행위와 비공식 행위로 구분해야 한다며 법무부 관계자를 만나 선거 부정 조사를 논의한 행위는 대통령의 공식 행위로서 면책 대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수정안 기소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기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모자들이 비공식적 자격으로 행동했다는 주장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 기소장 내용을 접하지 않은 새로운 대배심에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오는 11월 5일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 개최 예정인 첫 TV 토론과 관련 카멀라 해리스와의 토론에 대해 급진 좌파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후보 측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토론은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업계에서 가장 불공정한 ABC 가짜뉴스가 생중계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토론 규칙과 관련 지난 CNN 토론과 동일하다면서 토론은 서서 하며 후보자는 노트나 커닝페이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BC 방송은 이번 토론이 공정하고 공평한 토론이 될 것이며 어느 쪽에도 사전에 질문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6월 27일과 9월 10일에 두 차례 TV 토론을 진행키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6월 27일 CNN TV 토론 뒤 지난달 21일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자 9월 토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이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해리스 부통령과 진행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 측은 발언 순서가 아닌 후보자의 마이크 음을 소거하는 CNN 토론 때의 규칙 등에 반대하면서 양측 간 기싸움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때 토론 불참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애플 아이폰 번역 앱에서 한국 관련 번역 오류가 발견된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서 교수는 대표적인 오류로 김치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한식 파오차이로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파오차이는 김치와 전혀 다른 중국식 채소절임입니다. 또 코리안을 일본어로 번역하면 조선어로 나옵니다. 올바른 표현은 한국어입니다. 서 교수는 전 세계 이용자가 많은 아이폰 내장 번역 앱에서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교수는 특히 구글 번역에도 김치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파오차이로 오역된다며 구글과 아이폰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계속해서 항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 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주 유엔 북한 대표부 건물 앞 도로인 세컨드 애비뉴를 오토 원비어 길로 공동 명명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단체 뉴코리아 여성연합의 이소연 대표는 지난 16일 맨해튼 지역 개발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로부터 이번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뉴욕시 의원과 시장 등 51명에게 오토 원비어길 명명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청원서를 준비해 뉴욕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뱅크레이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계좌개설은행의 네트워크 ATM이 아닌 다른 네트워크의 ATM 이용 시 회당 평균 수수료는 4.77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계좌개설은행 평균 수수료 1.58달러와 다른 네트워크 ATM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 3.19달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웃 오브 네트워크 수수료 인상폭이 가파른 탓에 ATM 수수료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평균 3.19달러인 아웃 오브 네트워크 수수료는 10년 전과 20년 전 대비 각각 15%와 133%로 뛰었습니다. 반면 주거래은행 수수료는 10년 전과 동일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오늘 9월 8일까지 플러싱 매도우 코로나파크에서 열리는 US 오픈 테니스 경기에 100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회 기간 중 퀸즈 주요 도로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도로는 정션 블러바드와 클리어뷰 익스프레스웨이 사이 노던 블러바드 구간, 메인 애비뉴에서 백사 스트리트 구간, 루즈벨트 애비뉴 일부 구간 등이며 메리디안 로드 전체 구간 등이 폐쇄됩니다. 에드워드 카반 시 경찰국장은 US 오픈 기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6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맑은 가운데 약간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